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안녕하세요, 미저리들. 미주랑입니다. 오늘은 일촉즉발의 전쟁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우리 미저리분들의 시각에 도움이 돼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중세의 키예프라는 나라로부터 그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언어를 썼고 같은 종교를 믿었는데요. 양꼬치의 나라 몽골의 침략으로 키예프가 두동강 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되었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세력은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발트 3국 등의 지금의 15개 나라로 쪼개졌는데요. 과거에 소련에 대항하여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생긴 반공기구인 나토가 설립되었고, 나또 그 찐득찐득한 콩으로 만든 일본 음식 그거 말고요. 나토의 반공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멸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즉 나토는 삼국지 초반에 나오는 동탁 토벌전처럼 거대 세력에 맞선 일종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토에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과거 소련 연방 국가들이 추가로 러시아를 배신하면서 현재까지 나토 회원국이 30개로 늘었고,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러시아와 전쟁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지역적 경계선에 우크라이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반대되는 세력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아무래도 위협이 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 국가의 정통성을 잇는 근거지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에서 흑해를 이용한 서아시아와의 항로마저도 앞으로 누릴 수 없게 될 상황입니다. 현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명백한 팽창주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 국민들은 오히려 소련 붕괴 이후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깁니다. 즉 현재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자신들이 동유럽에 끼쳤던 영향력을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원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관계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들도 많아 정확한 원인은 사건 이후 몇 년 후에 규명될 것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코트디부아르의 축구선수,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첼시에서 전성기를 보낸 우승 제조기 디디에 드록바가 빠질 수 없습니다.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당시 코트디부아르는 둘로 쪼개져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코트디부아르 방송에서 대표팀 인터뷰를 하던 도중 디디에 드록바가 내전을 그만두자고 연설을 하면서 내전의 주체였던 두 집단 간에는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2007년 양 집단이 평화조약에 서명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은 종식하였는데요. 물론 드록바 혼자만의 힘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예수, 디디에 드록바 실제 인터뷰 영상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드록바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스포츠 영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트디부아르보다 인지도 있는 영웅들이 훨씬 많지만 대표적으로 60억 분의 1의 사나이 러시아의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와 무결점 스트라이커 우크라이나의 영웅 안드리 세브첸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사람은 현재에는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통틀어서 인기 극절정을 달렸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제2의 효도르, 제3의 셰브첸코가 있었다면, 그들이 전쟁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없겠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수순의 묘를 펼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피 흘리는 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싸이와 BTS급 한류 열풍의 주역들의 노랫소리가 전 세계인들의 뇌에 각인되고 전 세계인들이 무의식 중에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코리아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면 아주 허황된 소리도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금의 스포츠 전쟁 시대, 문화예술 전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의 정세를 통해 우리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국경, 인종, 종교, 이념, 성별을 뛰어넘는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문화력입니다. 피파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자 현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준의 말씀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교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악마와 춤추기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영상이 자신의 시각에 1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